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디버깅에 관련돼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 언어에서 그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터와 어레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티저나 또는 뭐 플로팅 포인트나 캐릭터 타입처럼 하나의 이 타입인데요. 그 타입은 뭔가 하면은 담고 있는 값이 다른 변수의 주소가 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결국은 우리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따지면은 그 어떤 메모리 로케이션이 어떤 값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메모리 로케이션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리고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타입을 가지는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C 언어에서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수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그 지난 머신 인스트럭션 갖고서도 비슷한 개념을 조금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오늘 다룰 포인터와 어레이 개념과는 조금 하위 수준에서의 개념만을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있는 베리어블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용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걸 그 베리어블의 네임이 아니고 그 베리어블의 주소를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를 통해서 인다이렉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베리어블의 값뿐만이 아니고 그 주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한 그 타입을 이제 그룹핑 시킬 수 있고 그 그룹에서 이 번호를 줘서 그 그룹 안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우리 그 같이 보겠지만 메모리에서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시퀀셜하게 얼로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은 어레이 A를 선언을 하시는 건데 그거의 엘리먼트는 5개가 있고요. 그 모든 엘리먼트는 인티저 타입을 가지는 그런 그 인티저 어레이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뒷부분이 붙어 있다는 것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variable declaration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레이의 첫 번째를 액세스할 때는 A0, 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먼트는 여러분 A5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는 A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를 참조할 때는 A0, A1, A2, 그 A3, A4 이렇게 5개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내가 선언한 어레이 밖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베리어블의 값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소를 가지고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챕터 6에서 이렇게 메모리 안에 연속적으로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그런 개념을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그 엘리먼트들이 저장돼 있는 곳에 시작 주소를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증가시킴에 따라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네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 어레이의 개념이나 그리고 먼저 포인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류의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터를 써야 되는 또 다른 그 이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렇게 스왑이라고 하는, 이 앞에 void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것은 return value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티저 값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결국 두 값을 이렇게 서로 수합시키는, 첫 번째 놈의 값은 두 번째 놈의 값은 첫 번째 놈의 값으로 어사인이 되고, 첫 번째 놈의 값은 두 번째 놈의 값으로 어사인이 되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부르시게 되면은 내가 부른 두 변수의 값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요.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실제 펑션 콜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부른 쪽에서의 value A, value B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압이 콜이 되면은 이제 아규먼트가 넘어가서 여기 그 두 번째 아규먼트의 현재값 세컨 벨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안에서 요 두 값이 이렇게 수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합이 되지만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은 요 두 개의 값이 수합이 되는 건데, 리턴이 되고 나면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내가 이 바꾸려고 했던 값은 바뀌지 않는 그런 그 이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요 값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느냐. 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펑션을 그 콜을 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값은 리턴 밸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뭐 여러 개의 리턴 밸류를 원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이제 요구 사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과 이것의 주소를 펑션에게 넘겨주면은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인다이렉트하게 요 값을 읽거나 요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은 제대로 구현된 예를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에서의 포인터는 선언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int asterisk p 하면은 p라고 하는 것이 이 variable인데 그 variable의 네임은 p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의 타입은 뭔가 하면은 인티저 값을 담고 있는 놈의 주소를 담고 있는 것이 p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p가 포인터인데 주소를 담고 있는데 어떤 주소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인티저 값을 담고 있는 그런 놈의 주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인티저를 담고 있는 그런 베리어블의 주소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플로팅 포인트 값을 담고 있는 그 메모리 로케이션의 그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담고 있는 그런 그 곳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베리어블이 있고 이렇게 앰퍼젠드를 주면은 뭐가 이 익스프레션의 값인가 하면은 베리어블 z의 주소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고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 dereferencing operator라고 하는데요. 현재 P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값이 요 익스프레션의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요. 우리 인티저 타입으로 i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를 담고 있는 곳을 포인트하는 포인터 베리어블로 ptr을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뭐 예전에 알다시피 뭐 i에다가 이제 4의 값을 집어넣는 건데 사실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오른쪽에 익스프레션이 나왔죠. 그래서 그건 밸류 파트가 되고 왼쪽에는 싱글 베리어블이 나왔죠. 그래서 어사인먼트라고 하면은 결국 이쪽에 익스프레션을 이벨루에이트한 값을 이쪽 싱글 베리어블의 주소에 갖다가 저장을 하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여기 있는 싱글 베리어블은 그 베리어블의 주소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왼편에 있는 것은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i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가 ptr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뭔가 하면은 ptr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놈, 그게 i가 되겠죠. 그 놈의 dereferencing을 하니까 그 놈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것이 이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ptr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 i고 i의 현재 값이 4니까 이 익스프레션의 값은 4 더하기 1에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쪽은 이제 주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dereferencing이 있으면 결국은 아까 i가 있을 때 개념은 i의 주소를 나타낸다 그랬죠. assignment statement 왼편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이거의 주소가 되니까 결국은 이 주소와 dereferencing이 개념적으로는 서로 상쇄가 돼서 ptr 즉 요 i의 주소에다가 ptr의 값은 결국 그 베리어블 i의 주소가 되니까 그 주소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i는 i 플러스 1하고 똑같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매번 하던 식으로 이제 그 대응되는 머신 인스트럭션 코드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i가 첫 번째 그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옵셋이 0이고 ptr이 세컨 두 번째 로컬 베리어블에서 옵셋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코드는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해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이 r0의 값을 4로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그 4의 값을 담고 있는 r0를 이렇게 해서 i에다가 그 집어넣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i의 주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i의 주소는 r0에 r5에 0을 더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옵셋이 제로니까 이걸 더한 것을 r0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R0가 i의 주소값이 되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익스프레션의 값은 그 베리어블 i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 주소를 어디에 담는가 하면은 ptr에 담는데 ptr은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R5의 옵셋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ptr이 가르치는 곳의 값이 되니까 일단 ptr의 값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R5에 offset -1을 해서 ptr의 값을 읽어오고 그 읽어온 값을 주소로 해서 로드를 해야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주소로 해서 R0에 0으로 해서 읽어오면은 R1에는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익스프레션을 계산했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2를 하겠죠. 그게 이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이제 어디에 집어넣는가 하면은 이제 PTR이 가르치고 있는 곳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PTR이 현재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R0에 들어있죠. 그래서 현재 요걸 계산한 그 R1의 값을 R0가 가르치는 곳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셋은 이 경우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 타입을 가지는 이 아규먼트를 펑션에게 넘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new 수압이라고 아까 우리 수압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대로 이 작성을 할 텐데요. new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를 받느냐 포인터를 받죠. 두 번째는 뭐를 받느냐 포인터를 받죠. 그래서 수압하고자 하는 두 개의 값을 가르치고 있는 포인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첫 번째 포인터를 디레퍼런싱해서 그놈이 가르치고 있는 값을 이 템프 벨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세컨 벨을 포인터로 이용해서 디레퍼런싱을 해갖고서 이제 첫 번째 포인터가 가르치는 곳에 가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템프 벨에 저장되어 있던 첫 번째 포인터가 포인트하고 있었던 곳의 값을 어디에 어사인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세컨 벨이 포인트하는 그 곳에 가서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아규먼트를 통해 갖고 콜하는 놈, 콜러의 로컬 베리어블의 값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놈의 이 주소를 넘겨줘서 포인터로 넘겨줘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캔 F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이 앰퍼센트를 붙여서 넘겨줬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스캔벨은 스캔 F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떤 베리어블에 어사인을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넘겨줄 때 이 어떤 변수의 주소를 넘겨줘야 되겠죠. 포인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캔 F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앰퍼센트가 그 어드레스를 밸류로 가지는 앰퍼센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사용했던 걸 이제 이 이유를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펑션을 부를 때 그 펑션의 그 각각의 아규먼트의 타입이 뭔가 하면 포인터였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의 로컬 베리어블의 주소를 이제 콜할 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스택에 쌓아야 되고 이거 스택에 쌓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value A가 로컬 베리어블이 여기 있고 value B에 해당되는 로컬 베리어블이 여기 있고, 그리고 R5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보죠. 요 두 개의 로컬 베리어블만 있고요. 그러면 일단 value B의 주소를 계산을 해야 되죠. 요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걸 이제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값은 뭔가 하면은 R5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R5의 마이너스 1을 이걸 더해가지고 R0에 집어넣으면은 결국 R0는 요 익스프레션의 밸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밸류를 여기에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R6의 값을 1만큼 먼저 빼주고, 그리고 그 R6가 가르치는 곳에 이제 요 값을 담고 있는 R0의 값을 스토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그 값을 푸시하는 것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value A의 주소를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R5의 offset R5에 0을 더하면은 결국 요 value A의 주소가 되니까, 이 경우 이제 R0에 요 익스프레션에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푸시를 하기 위해서 R6의 값을 이만큼 빼주고, 그리고 그 R6가 가르치고 있는 곳에 요 value A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 R0의 값을 스토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저렇게 콜을 하면은 이제 콜된 뉴 수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 세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개의 각각의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식의 머신 인스트럭션 시퀀스로 바뀌는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것을 이제 D 레퍼런스에 갖고서 값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first 이 벨을 먼저 얻어야 되겠죠. 그게 first 벨이 여기 있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R5를 기준으로 해갖고서 R5를 기준으로 해서 옵셋이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5 더하기 4한 것이 이거의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에 있는 first val이라고 하는 값을 일단 로드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R0의 first val의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D 레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그걸 주소를 해갖고서 로드를 해야지 요 D 레퍼런싱 오퍼레이터까지 포함한 익스프레션의 값이 될 텐데, 그렇게 로드를 하면 R1의 요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first val을 D 레퍼런스까지 한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의 오른쪽 익스프레션의 값이 이제 R1에 있으니까 R1의 값을 템프 벨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건 간단히 스토어 명령을 쓰고 템프 벨은 R5의 옵셋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스토어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세컨 벨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세컨 벨이
R5로부터 옵셋이 0, 1, 2, 3, 4, 5가 되니까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일단 R1으로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그걸 주소로 해서 로드를 해야지 dereference까지 한 그 익스프레션의 값이 이제 R2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2에는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의 오른편에 있는 익스프레션의 값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걸 어사인을 해주면 되는데 어사인은 어떻게 해요? first 벨에 가서 어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irst 벨은 지금 값이 얼마인가 하면은 그게 여기서 계산이 돼서 R0죠. 그래서 R2에 있는 이쪽 익스프레션의 값을 R0가 가르치고 있는 곳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문장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문장은 템프 벨은 어떻게 가지고 와요? 값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R5의 offset 0를 하면은 이제 메모리에서 꺼내올 수 있고 그걸 이제 R2에 집어넣으면은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의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의 값이 R2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 세컨 벨의 값은 어디서 계산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 계산을 해서 R1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 갖고서 그 세컨 벨이 가르치는 곳에다가 오른쪽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값을 담고 있는 R2를 값을 스토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좀 쫓아오시기가 개념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그건 다 밸류를 얘기를 하고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왼쪽에 뭐가 나오면은 그건 주소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템프 벨이 나오지만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왼편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주소에다가 이쪽 익스프레션의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해석하셔야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죠.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처럼 실행이 되지만 이건 템프 벨이라고 하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 그거의 초기 값을 요 익스프레션으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티저에서 true, false처럼 이렇게 특별히 족보 있는 상수가 있는 것처럼 포인터에서도 그렇게 족보 있는 상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null 포인터라고 하는 null이라고 하는 상수인데요. 이거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은 어떠한 이 밸리드한 메모리 로케이션도 가질 수 없는 이 값, 주소 값을 이 null 값으로 세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null 값이 0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서 0번 주소는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실제 액세스할 수 없는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null 값은 0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이 값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null 값을 필요로 하실 때는 항상 그 NULL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헤더 파일에서 정의가 돼 있는 이런 심볼릭 그 컨스턴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null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null 포인터를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P를 dereference 하면은 이건 이 올바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멈추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인티저 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초기화가 안 돼 있는 변수를 내가 값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포인터의 값을 널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그걸 내가 실수로 해서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를 널 값을 가지는 포인터를 디레퍼런스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서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오히려 내가 디버깅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뉴 수업에서도 봤지만 내가 펑션을 콜해 가지고 그 다수 개의 리턴 밸류를 받고 싶을 때에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콜리에게 다수 개의 포인터를 넘겨줘서 콜리가 그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베리어블의 값을 변경시켜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스캔F죠. 그래서 스캔F에서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읽은 값을 담을 베리어블에 주소를 넘겨주면은 실제 스캔F 안에서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인의 값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펑션의 리턴 밸류 외에도 이 펑션으로부터 어떤 리턴 다른 종류의 리턴 밸류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스캔F에서는 인풋을 할 때 싱글 베리어블이 나오고 그 앞에 앰퍼센드가 나왔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하는 목적에서 이제 포인터 오퍼레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좀 정리 형식으로 얘기를 드리면은요. 그래서 포인터 타입의 그 베리어블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타입이 나오고 이렇게 ptr 또는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에서는 이렇게 스페이스나 탭 캐릭터 같은 화이트 스페이스는 무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ptr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터 베리어블인데 그게 어떤 타입의 값을 담고 있는 곳을 포인트한다는 걸 얘기해 주겠죠. 이게 int면은 ptr은 포인터인데 그 포인트하는 곳에 담겨 있는 값이 인티저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를 얻고 싶을 때 어떤 베리어블의 주소를 얻고 싶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 어드레스 오브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요 오퍼레이터를 쓰시려고 하면은 요쪽은 이건 어떤 이 베리어블이 나와야지 일반적인 익스프레션이 나오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상수 3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값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이것도 어떤 값 익스프레션이고 그걸 이벨루에이트 할 때 값이지 주소는 아니죠.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처럼 싱글 베리어블의 경우는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수거나 아니면은 이 익스프레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소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 앰퍼센드 어드레스 오브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에스트리커를 쓰게 되면은 이제 디레퍼런싱을 하는 건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면은 이제 ptr이 가르치고 있는 곳의 값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두 번 한 건데요. 이제 어떤 값인가 하면은 ptr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시 주소가 돼서
그 놈이 가르치고 있는 곳의 값이 요 익스프레션의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결국 3번 주소의 값이 되는데, 여러분 그 C 언어를 포함해서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 실제 주소를 가지고서 직접 다루시면은 안 되시고, 일반적으로 메모리 로케이션 3은 여러분 사용자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C 신텍스상으로는 올바른 프로그램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요 익스프레션이 실행 중 계산이 될 때는 배기명 푸시고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이용한 그런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면요. int divide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를 받아가지고 뭘 리턴을 하는가 하면은 목하고 이 나머지를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리턴을 하느냐? 포인터를 통해서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그 리턴 밸류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C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포인터를 넘겨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펑션의 리턴 밸류는 일반적으로는 0인데, 만약에 이게 나누는 수가 0이라고 하면은 디바이드 바이 제로는 허용이 되지 않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그래서 요 펑션의 이 리턴 밸류는 펑션이 제대로 수행됐느냐 아니면은 에러가 발생했느냐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이 펑션을 부르는데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는 밸류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하고 나머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로컬 변수인 목하고 나머지의 값을 콜리가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놈들의 주소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int divide의 그 펑션 선언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리턴 밸류는 인티저고, 이게 제로를 리턴한 경우는 제대로 수행된 경우,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경우는 에러가 있는 경우, 그리고 펑션 네임이 나오고 앞에 나오는 두 값은 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티저 값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목하고 나머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놈들은 인티저 포인터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서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면은 똑같이 받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y가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면은 내가 나눠도 되겠죠. 만약에 0이면은 이제 리턴 마이너스 1을 하고요. 그러면은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인티저 디비전을 해갖고서 요 값을 나눈 다음에 목에 해당하는 곳에다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저장하느냐? 요 받은 것을 이렇게 디레퍼런스에서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걸 요 두 번째 포인터를 이렇게 디레퍼런스 하는 모양으로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로 구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에러가 없으니까 리턴 밸류로는 제로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래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C에서의 타입인데, 그 타입을 가지는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뿐만이 아니고 그 주소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타입도 내가 포인터를 선언할 때 같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리턴 밸류 말고 다른 값을 콜리로부터 이 변경된 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변경된 값을 담을 내가 볼 수 있는 베리어블에 주소를 넘겨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콜리가 그 주소를 인다이렉트하게 참조를 해갖고서 결국 내 값을 바꿈으로써 내가 리턴 됐을 때 이 원하는 리턴 밸류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게 뒤에 보면은 우리 그 포인트하고 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요, 실제 그렇게 그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이 필요한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그건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의 엘리먼트들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자수계의 테이블처럼 구성된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어떤 그룹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4개가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4개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나 1000개나 10,000개면은 이거 굉장히 뭐 좀 지겨운 작업이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4개가 아니고 100개라고 했을 때 그거에 합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쭉 나중에 이 num0, num1, num2, num3 해서 num100까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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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너무나 좀 지긋지긋한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 C에서는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의 그룹핑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그 어레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의 그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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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우리가 이거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for loop을 돌려서 i는 0서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sum은 뭐 예를 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for loop 안에서 sum은 sum 플러스 num i로 해주면은 for loop이 줌에 따라 첫 번째는 num0가 더해지고 두 번째는 num1이 더해지고 num2, num3가 더해져서 이런 그룹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처리를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터러티브 컨트롤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 신텍스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 타입이 먼저 나오고 그 그룹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타입이 뭐냐, 그리고 내가 그 그룹을 어떻게 이름 질 거냐, 베리어블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어레이 레퍼런스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가 들어가면 실제로는 i 플러스 한 번째 엘리먼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레이의 시작 인덱스는 1이 아니고 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착각하시면은 내가 어레이 바운드 밖에 있는 그런 메모리 주소를 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레이 바운드가 벗어났는지는 컴파일 타임에서도 체킹이 없고, 그리고 실제 실행 시간에도 체킹이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실행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런타임에서도 그걸 체크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레이를 참조하실 때는 그 바운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레이가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 어레이의 이 모든 엘리먼트가 메모리,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레코드 상에서 시퀀셜하게 이렇게 얼로케이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드 제로가 얼로케이트가 되고 그리드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게 로컬 베리어블 전부라 그러면은 항상 R5는 그 로컬 베리어블이 있는 곳에 가장 마지막 주소를 가리치니까 여기를 가리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9의 주소를 그 R5가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 이 실제 어레이 참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머신 코드가 만들어지는가 보면은요. 우리 예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R5는 여기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로컬 베리어블 X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앞에 있는 것부터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 익스프레션을.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뭔가 하면은 그리드라고 하는 어레이의 네 번째 엘리먼트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그리드라고 하는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 주소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는 어떻게 돼요? R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그래서 R5에 마이너스 9를 더해줘 갖고 R0에 이제 그리드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 주소를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을 더해주면은 그리드 3의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로드를 하면 R1에 그리드 3의 그 값이 R1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R1에 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의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의 값이 이제 그 R1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X에 저장하는 것은 쉽죠. R1에 있는 값을 스토어하면 되는데 주소가 어딘가 하면은 X의 주소가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로 스토어를 해주면은 요 C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 익스프레션의 값은 상수 5니까 5를 만들어서 R0에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드라고 하는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 그러니까 그리드 0의 주소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주소를 R1에 집어넣고 결국 여기서 계산된 값을 담고 있는 R0를 R1의 offset 6겠죠. R1이 여기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0, 1, 2, 3, 4, 5, 6 여기가 되겠죠. 이 주소에 갖다가 스토어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코드도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뭐 변수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겠지만 일단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x의 값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x의 값은 우리 이렇게 R5에 마이너스 10을 한 주소의 값을 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럼 R0에는 x 값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R5에 마이너스 9을 해서 그리드라고 하는 어레이의 시작 주소, 그리드 제로의 주소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그리드 x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R1이 이제 그리드 제로의 주소가 있죠. 그리고 x번째 엘리먼트 x의 값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R0에 있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더하게 되면은 그리드 x의 주소가
R1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드 X의 값을 참조하려 그러면 R1을 주소로 해서 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R2에 결국 요 익스프레션에 이제 값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는 게 이거고 결국 요 R2에는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의 오른쪽 익스프레션의 값이 담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이제 주소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죠. x의 값을 일단 r0에 가져오고 그리고 x 플러스 2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인스트럭션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리드 제로의 주소를 R1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R1하고 R0의 값을 더하면은 그리드 X 플러스 1의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소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우리가 계산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오른쪽 익스프레션의 값을 담고 있는 R2를 스토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코드가 조금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쫓아가면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레이를 이제 아규먼트로 넘겨줄 때는 그거에 주소를 넘겨줍니다. 어레이의 주소인데 어레이의 주소는 뭔가 하면은 그 어레이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콜리에게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레이를 넘겨줘야 되는데 실제 넘겨줄 때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어레이의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어레이를 선언할 때는 그거의 이 바운드는 항상 그 컨스턴트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하죠. 어레이가 주어졌을 때 그 어레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간단한 그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쭉 합을 계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합을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스트링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어레이 캐릭터 어레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캐릭터를 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담으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됐으면은 아웃풋 스트링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캐릭터의 숫자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맨 뒤에 그 터미네이팅 제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C에서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스트링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쭉 하고 항상 끝은 터미네이팅 제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갖고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쭉 이렇게 들어가고 요 스트링의 마지막 뒤에 이렇게 터미네이팅 제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쓰이지 않는 이제 인덱스 10, 11, 12, 13, 14, 15는 여러분 이 코드 상에서 봤을 때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 안 되게 되겠죠. 내가 초기화한 것은 단순히 요 처음 그 캐릭터 어레이의 10번째 엘리먼트까지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레이의 나머지 부분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가정도 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printf나 scanf에서 내가 스트링을 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요 퍼센트는
예를 들어서 인티저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D였었고 플로팅 포인트의 경우에서는 F였었는데 스트링의 경우는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린트를 할 때도 그 프린트할 스트링을 담고 있는 캐릭터 어레이에 시작 주소를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캔F를 할 때도 그 스트링을 담을 저 캐릭터 어레이에 시작 주소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인풋이 되는가 하면은 일단 그 인풋에서 캐릭터들을 쭉 읽어가지고 이쪽 캐릭터 어레이에 담는데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화이트 스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스페이스 캐릭터가 나오든지 탭 캐릭터가 나오든지 아니면 뉴 라인이 될 때까지 계속 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터미네이팅 제로로 스캔F에서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레이하고 포인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그 개념이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캐릭터 어레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그냥 어레이인데 어레이의 이름만 쓰면은 그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이 익스프레션의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렇게 쓴 거와 똑같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요. 그래서 실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어레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을 수만 있는 그런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포인터의 값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포인터를 선언한 경우에 있어서는 포인터의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 실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어레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0번 첫 번째 엘리먼트, 그리고 이 인덱스를 0으로 가진 엘리먼트의 주소기 때문에 포인터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그런 식의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워드 이렇게 쓰면은 이건 이거와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어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CPTI가 같게 되겠죠. 그렇게 어사인이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나 m 플러스 1번째 엘리먼트의 주소 이렇게 쓰는 거나 편하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건 이거랑 마찬가지가 되고요. 또 워드 제로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엘리먼트의 값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은 포인터가 워드 단위고 전부 다음 어레이의 다음 엘리먼트로 갈 때 더하기 2를 하면 되니까 인티저나 캐릭터 전부 다 이 크기가 이 워드 사이즈로 따졌을 때 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뭐 더블 타입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건 각각이 2바이트라고 하면은 두 바이트가 아니고 2워드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네 번째 엘리먼트는 떨어진 게 4워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8워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소로 따져서 8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C에서는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워드가, 이 경우는 워드가 이제 더블로 이 더블 타입을 갖는 어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각각
각각이 두 개의 워드인 걸 알고 더하기 n을 하게 되면 n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n에다가 곱하기 2한 것을 각 엘리먼트 그 포인터가 포인트하는 엘리먼트의 크기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 언어에서는 내부적으로 포인터가 뭘 가리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런 덧셈들을 요 테이블에서 본 것과 같은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 어레이에서 바운드 체크는 컴파일이나 런타임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레이 맨 마지막에 어레이 인덱스가 10인 것도 참조가 되는데 이건 이렇게 선언하시면은 0서부터 9까지의 인덱스만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바운드를 넘어가는 경우에서 심각한 에러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레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레이의 바운드가 컴파일 타임에 그 알 수 있는 그런 값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터에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그게 뭘 어떤 타입의 엘리먼트를 가르치고 그 엘리먼트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 경우는 LC3 경우는 인티저나 그 캐릭터나 전부 한 워드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 더블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번째 엘리먼트 하면은 더하기 4가 아니고 더하기 8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엘리먼트당 크기가 두 개의 워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앞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그 C 컴파일러가 알아가지고 더하기 3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Y가 뭘 포인트하는 걸 보고 그게 더블을 포인트하기 때문에 그 더블은 한 엘리먼트의 사이즈가 2인 걸 알고 3에다가 곱하기 2한 값을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관계식은 항상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C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터의 개념과 어레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은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베리어블의 주소 값을 담는 그런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베리어블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 유용한가 하면은 콜러가 다수 개의 리턴 밸류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액세스할 수 있는 베리어블의 주소를 넘겨주고 콜리는 그 주소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하게 내가 볼 수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형태로 그 다수 개의 리턴 밸류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택틱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싱글 베리어블이 나오면 그 베리어블의 주소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고요. 그 반대의 오퍼레이션은 디레퍼런싱 오퍼레이션인데 에스트리크 오퍼레이션인데 이렇게 쓰시면은 포인 PTR이 가르치는 곳에 있는 그 값이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C에서 제공하는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은 메모리에서 시퀀셜하게 얼로케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어레이 A를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그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겠죠.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냥 어레이 이름만 하면은 그건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요거의 익스프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그 C의 핵심 기능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개념을 배우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